안녕하세요. 돈보세계 김용필입니다. 지난 1월 28일, KBS 제1TV에 그, 이루어진다, 라이브에 출연한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재외동포들의 이 복수국적을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확대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재외동포에게 이 복수 국적을 좀 허용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도 갖게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복수 국적을 허용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국적법 개정이 뒤따라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국회에서 어떤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복수 국적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 복수 국적의 이 확대함에 있어서 이 국적법 어떤 내용이 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한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나서 다른 외국의 국적을 부여받게 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외국적 포기라든가 아니면 외국 국적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은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김진표 의장이 이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돼서 이 KBS 1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내용의 취지를 얘기를 했는지 한번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 750만 재동포에 복수국적 가감히 허용한다. 네, KBS 지난 1월 28일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으로 750만 재동포 복수국적 허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은 축소 사회로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 이 통계청 공식 발표에 의하면은 이 추세로 2072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으로 줄어든다. 네, 지금 한 5,100만 정도 되니까 한 1,500만 명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고 적어도 G10,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가를 얘기하죠. G10은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를 허용할 때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재외동포들이 본인들이 사는 곳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복수 국적을 과감하게 허용을 해서 떨어지는 우리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수 국적을 허용하게 되면은 특히 그냥 국민들이 약간 좀 여기에 냉담한 분위기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김진표 의장은 이게 국회에서 이 복수 국적을 확대 적용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뜻을 내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한 사람만 건강보험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 보완책만 몇 가지 생각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복수 국적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 국적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국적법에는 우리도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 국적주의죠. 그래서 국적 선택 의무라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국적 상실, 국적 이탈 이런 제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국적법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그래서 이제 국수 국적을 어떻게 하면 허용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거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요 표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보면은요, 이 표가 있습니다. 이 국적별 국적 상실 이탈 처리 현황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서부터 2023년 12월까지 연도별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한국 국적을 이탈한 자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국적별 국적 상실 이탈 처리 현황 총계가 있는데 위에는 그냥 국적 상실자죠. 2018년도에는 26,608명, 국적 이탈자는 6,986명, 2019년에도 국적 상실자가 22,078명, 국적 이탈자는 2,461명. 네, 이렇게 쭉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에도 국적 상실자가 25,429명, 국적 이탈자가 3,261명, 2023년에도 국적 상실자가 25,405명, 국적 이탈자가 3,90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국가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많습니다. 미국이 국적 상실자가 2018년에는 13,754명. 미국은 뭐 한 해 단위 국적 상실자가 10,000명 이상대, 14,000명 이렇게 보이는데 2023년에는 국적 상실자가 17,152명, 국적 이탈자는 3,115명,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캐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뭐 이런 순서대로 국적 이탈, 상실 국적 이탈자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국적 상실은 뭐고 국적 이탈은 뭐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국적법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수 국적을 허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국적에 어떤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냐? 바로 이 국적 선택 의무, 요거를 좀 없애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적 상실 제도하고 국적 이탈 제도, 국적 상실 제도는 국적 이탈이라는 거는 한국 국적을 자기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적에서 이제 이탈되는 걸 말을 하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존속을 해도 되지만은 이 국적 상실 문제는 본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국적 상실 요 제도가 이제는 개정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이죠. 그럼 한번 국적법을 보면서 국적 선택 의무가 뭐고 국적 상실, 국적 이탈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적법 제12조에 보면은요,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가 나옵니다. 그냥 대략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이게 이제 복수 국적자라고 할 수가 있죠.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의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 이 병력법 제8조에 따라서 병력 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그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그 병력 의무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한다. 네,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남성들이 해당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남자들은 병역 의무를 져야 하죠. 가령 이렇게 이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부여를 해주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저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부모가 한국 국적자니까 아이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법에 의해서 또 미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를 져야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면은 한국에서는 병역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지서를 받으면은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이 군대에 입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군대 입대를 하고 나서 그러면 계속 뭐 한국적으로 좀 부여하면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로 계속 살아야겠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한국 국적에서 이탈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통지서를 병역을 이행하라,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병역 그게 그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하라고 하는 이 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만약에 한국에 가서 나는 병역 의무를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미국 시민권자로 있을 거다 그러면은 그 병역 통지서를 받은 그러니까 병역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한국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국적을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병역 의무에서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어, 한국에 병역 의무를 하지 않고 그날부터는 바로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국적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는 그날 병역 통지서를 받았는데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에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되죠. 한국은 그 나이가 37세까지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37세, 만 37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가 없다.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병력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려면은 만 37세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2년 이내에 이제는 한국 국적을 이탈 신고 포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적 선택 의무라는 것은 복수 국적자가 이 국적 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한다.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공간의 장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은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 포기하려면은 그 나라에 거기에 있는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또 제1항에 따라서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한국 국적이 이제는 상실이 된다. 이런 얘기죠. 국적 이탈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근데 보면은 제14조 2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복수 국적자는 병력법 제8조에 따라서 병력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만 18세가 되면은 병력 의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병력 의무를 시행하라고 하는 이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병력을 이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군대에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병력을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그 통지서를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있지 않고 뭐 미국에 살고 있거나 어떤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은 이 통지서를 통지받지 못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병역 의무 기간이 만 37세가 되어야만이 그때서야 예,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이탈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은 법무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받아서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이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를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에서 뭐 육군 사관학교라든가 그런 군 관련 이런 학교를 들어간다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뭐 공공기관에 이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도 엄격하게 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이주 국적을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취업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로 있으면서 이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가 되니까요. 그게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한국 국적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앞길이 좀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선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탈에 관한 이 특례를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조 상 곡소 국적자에 대한 국적 선택 명령. 네, 요거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곡소 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볼까요? 복수 국적자로서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적 이탈은 결국은 이제는 그 기간 내에 그 국적 포기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국적 이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국적 상실은 뭐냐?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요거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국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또 이 아이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적을 또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이제는 두 개의 국적을 갖게 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에 나는 한국 국적을 그대로 소지하고 싶다고 신고를 해야만이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국적이 상실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두 번째, 외국인에게 입양되어서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외국인이 부 또는 모에게 인지가 되어서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네 번째,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서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법도 국적법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면은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죠. 그러나 다른 나라의 법도 그 법에 따라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예, 그 나라 국적이면은 자동적으로 그 나라 국적을 선천적으로 그냥 부여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도 갖게 되고 그 나라 국적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좀 중국이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그 아이는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으로 있겠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아이의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원하지 않았는데도 외국 국적을 부여받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으로 있겠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만이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국적법에 따른 이 국적 상실 제도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김진표 의장이 복수 국적 허용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이 국적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적법,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간혹 우리 동포들도 그렇고요. 한국의 이 다문화 가정, 이런 경우, 그 자녀들의 이 국적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이렇게 국적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가 있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